자유한국당의 목표는 뭐 국민의 삶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문재인 정부의 발목만 잡겠다. 뭐 그런 식으로 좀 풀이되거든요. 자유한국당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우리 강훈식 의원님 깔끔한 일침. 어제 운영위에서 문자 주고받는 거 봤잖아요. 네. 오늘은 조국 조지는 날. 조지는 날. 이게 뭐예요? 이게 뭐 안건도 없이 그냥 조국 조지는 날. 네. 뭐 닭 잡는 날이야? 네? 그 말도 조지는 날이 또 뭐예요? 네. 아이고 참 진짜. 이게 참 이런데 그 사람들하고 또 협치를 해야 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 이 정말 협치의 대상으로 인정해줘야 되느냐. 저는 정말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제가 지금 네. 이 문자를 보고 있는데, 자, 이 와중에 또 국민의당 우리를 또 조롱하네. 네. 그 김유정 대변인이 네. 민주당은 울지 말고 정치력을 보여라.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 겉으로는 우리 자기네들이 도와주는 것처럼 네, 하고 안에서는 네. 실제로 안 도와주는데 그걸 국민들이 모르니까 우리가 도와주는데도 못한다. 못하니까 뭐 예를 너 들면 그런 바보다 이 이야기야. 얘기 네,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또 이런 식으로 조롱, 그러니까 또 이렇게 필요하면 또 싹 빠져가지고 객관적인 것처럼 자, 본인들이 추경도 동의해주고 뭐 총리 인사청문회도 동의해준 거 아니냐, 저기 총리 통과도 시켜준 거 아니냐. 이 본인의 공으로 이렇게 좀 이걸 치환하려고 하면서, 근데 국정 운영이 그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정말 국민의당이 참 제가 오늘 꼭 참겠습니다. 꼭 참겠습니다. 예. 진짜 자유한국당 박근혜 전 대통령 즉 탄핵된 대통령을 배출하고 네. 탄핵될 지경까지 올 때까지 전혀 제어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기에 도움을 주고 네. 정권을 뒷받침했던 그런 분들이 왜 최소한의 자기 반성도 없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거든요. 탄핵전이라는 근거를 제가 몇 가지 좀 추가 좀 말씀드리면, 자, 대통령이 탄핵됐죠. 자, 운영위원장 누가 한 겁니까? 정부 여당이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은 순리는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대통령을 잘못 보필했고 여당으로서 이런 책임이, 의회에서도 이런 책임을 지겠다라는 의미로 운영위원장 자리를 내려놓겠다. 이게 사실 순리입니다. 국민들의 촛불을 무서워한다면 우리 과거 정부 여당이 운영위원장을 자리를 내려놓는 게 순리라고 생각한다. 왜? 여당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부조직법 협상하면서 20대 원구성하면서 정보위, 운영위 이런 준 거 아닙니까? 네.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중요한 정보가 있는 공간이라든지 네. 국회 운영이라든지. 근데 그거 탄핵은 됐지만 국회는 그냥 임기대로 해야겠다 이거예요, 지금. 그럼 아무 촛불의 의미나 국민의 그런 목소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영이 안 된 국회의 모습, 그리고 그 국회 시스템에서 한 발짝도 안 나가겠다니까 엊그저께죠. 이 방송이 언제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엊그저께 운영에 가서 우리가 언성 높이고 싸운 것도 간사 간에 합의도 안 하고 간사가 없어요. 왜 없는 줄 아세요?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추대한 적이 없어요. 새로 뽑았잖아요. 박홍근 네네, 수석. 네네, 그리고 이현주 수석 새로 뽑았는데 이거 합의된 과정도 없어요. 네. 국회법을 어겨가면서 그냥 직권상정해서 자기네들이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정권교체 그리고 촛불의 의미 이것들을 좀 용납하고 납득한다면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 일각에서 정말 어떤 네티즌이 말하는 것처럼 대선불복인 거죠.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제주도에 가가지고 곧 그만두실 것 같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뭐 저 막말한 서울시당 위원장이 아예 논외로 빼놓고 이야기할게요. 그리고 곧 대통령 그만두실 것 같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홍준표 전 후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까지 표현한 거 아닙니까? 주사파당, 주사파 정권. 네. 운동권 주사파 정권이라고까지 표현하는 저 국가모독죄에 왜 안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KBS 토론 가서 그 말했어요. 국가 원수 모독하시는 거라고 지금. 그렇게 말해서 무슨 협치하는 겁니까? 이렇게 KBS 생방송에서까지 이야기했는데 정말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우리는 협치의 대상으로 인정해야 되느냐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박주민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난해만 해도 우리 초선 달고 첫 번째 국정감사 그때 당시 새누리당에서 그 K스포츠 재단이랑 그 미르재단 그 부정과 비리를 막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보이콧하면서 맞아요. 국정감사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우병우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검찰은 계속 최순실과 박근혜를 보호해왔고 네. 정말 그게 엊그저께까지 그렇게 해왔던 그 부역 세력이 과연 우리의 협치의 대상인가 저는 정말 깊게 한번 고민하고 있어요 최근에요. 협치 대상으로 인정해야 합니까 박주민 의원님? 근데 안타까운 게 또 의석을 100석 가지고 계시죠. 네. 이제
그 힘으로 여러 가지 어떤 평가라든지 지탄, 네. 비난 이런 것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이 원하는 바를 계속 하고 계신 건데, 참 답답합니다. 이번 우리가 이제 9월쯤에 이제 또 국정감사 있잖아요. 네. 국정감사 때 아무래도 그 우리가 아직도 못 파헤친 그 부역 세력에 대한 그 실태 상황 관련, 그러니까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은 자료 요청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국정감사 때까지는 우리가 여당 의원으로보다는 그 당시에 그 적폐 세력에 대한 모든 그 상황을 낱낱이 국민에게 공개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 제가 오늘도 그 토론에서 그런 이야기 했는데, 그 한나라당이 통과시켜준, 죄송합니다. 또 한나라당이라네. 한나라당. 아니, 새누리당도 아니고 그 전에는 아니, 진짜 저는 뭐 행태가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름만 바꿨어. 조원진 있잖아요. 이름만 조원진 바꿨어. 제명당했죠? 한나라당에서. 예? 아, 새누리당. 아, 새누리당이다. 거기서 출당시켰어요. 아, 맞아. 새누리당. 근데 그 한국당, 뭐 공식적인 명칭이 한국당이니까 한국당에서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통과시켜준 분이 누구누군지 혹시 기억나세요? 이번에? 우리 지금 아무도 없죠. 아니에요. 아니, 있어요? 현역 의원들. 현역 의원들은 이제 몇 번 네, 통과시켰죠. 뭐 김무겸 의원. 있고. 그거 빼고. 그건 빼고. 뭐 관례 아, 기재부. 직전 정권에 계셨던 네, 분에 기재부장. 대해서만 통과시킨 그렇죠. 거예요. 경제부장. 냉정하게 말하면 그 나머지는 전부 다 반대입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이성적 토론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물론 뭐 그분이 훌륭한 업적이 있고 나름대로 기재부에 대한 정통 관료 출신이니까 뭐 그런 지점도 저는 뭐 있을 거라고 보지만 또 한쪽으로 보면 지난 정부에 있었는데 본인들이 자기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자기 부정만 피하고 나머지는 다 부정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해놓고 그리고 또 요즘에는 또 표현들이 좀 달라져요. 저는 뭐냐면 일단 비행기는 좀 띄워놓고 이게 뭐 시트가 문제다 뭐가 문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비행기를 못 뜨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문재인호라는 비행기가 지금 다 타이어 빼고 뭐 예를 들면 못 나간다 이렇게 하면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해서 우리가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추경 제가 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추경 왜 해야 되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 올해 연말까지의 국가 정부 예산은 박근혜 정부 예산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한 박근혜 정부에서 올렸던 예산을 갖고 지금 네.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새로운 대한민국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일자리, 공약 네. 이런 것들은 언제 반영합니까? 그렇죠. 그럼 내년에 반영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순리대로 하면. 네. 물론 제가 지금 객관적으로 추경이 필요한 모든 이유들을 지금 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정치적인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이렇게 하면 우리는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당연히 추경은 통과시켜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정권 교체의 의미이고 그러니까 그 뭐 일자리가 필요하고 지금 상황이 시급하고 이런 문제 지금 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치적인 의미로만 봐도 그것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박근혜 정부를 계속 끌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의회에서. 적어도 본인들이 양심이 있으면 국회 운영위원회라든지 추경이라든지 일단 통과시켜서 그래서 한번 해봐라 그래 니네가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선택 받았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비판하겠다 말이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야당의 귀를 또 기울일 건 기울이고 당연하죠. 토론할 건 토론하면서 가야 되는데 아예 원천적으로 예를 들면 추경이 통과 안 되면 우리가 한 12월 달까지 그냥 박근혜 정부 예산을 집행하는 문재인 정부를 보는 거예요. 네. 그 말씀도 굉장히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박근혜 정부를 계속 끌고 가고 있다. 네. 특히 국회에서는. 국회에서는. 네. 그 여당 원내대변인 하시다 보면 이제 원내 지도부와도 계속 소통할 거고 네. 청와대와도 지금 소통이 좀 원활히 이루어지고 네, 있나요? 아주 긴밀하게 하고 있죠. 이게 이제 늘 뭐라고 할까요? 뭐 어떤 기자분들이 저한테 존재감이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여당이? 집권 여당이 좀 존재감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 해요. 그 제가 웃으면서 존재감 보여주면은 또 당청 간에 또 불협화음 또 이런 거 쓰려고 그러지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태평 시대의 성군이라고 조용하게 성군이라고 집권 여당이 잘하고 있는 것은 조용할 때 제일 잘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건 또 어떻게 하면 또 조용해지냐? 충분하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소통하면 조용해지죠. 밖에서 떠들 제 필요가 없잖아. 의견들이 다 반영되는데 네. 저뿐만이 아니라 하다못해 원내대변인을 하는 저희 뭐 미간말직을 하는 저도 그런데 대표나 수석은 말할 것도 없고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다는 거 우리 서당캐에 보고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그 제1야당
우리 한국당 이야기는 뭐 어느 정도 이야기된 것 같은데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서는 광주에서 현장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소집을 했었잖아요. 네. 그때는 호남 민심 앞에서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정부를 위해서 뭐 협조할 거는 뭐 최대한 협조하겠다 이렇게 그 비대위원장이 말씀하셨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협조 많이 합니까? 아니, 근데 왜 그렇게 거기 가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세요? 호남 민심. 호남 지역 지지율이 99%. 진짜로 뭐 네. 8, 90%가 되는 거잖아요. 거기 가서 우리 그렇게 안 할 거다. 국민의당 존립이 흔들릴 정도로 지금 호남에서 민주당이 치고 와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그런 민심을 가지고 국회에 오셔서 말씀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협조를 안 해요? 오늘 우원식 대표가 울먹였던 지점도 그거예요. 국민의당이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이거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네 명이서 토론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입장은 이 당도 맞추고 이 당도 맞추고 저 당도 호흡을 맞추고 다 이렇게 맞춰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아, A 당님 이러십니까? B 당님 이러십니까? C 당님 이러십니까?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한국당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 그 전에 교감됐던 국민의당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거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포인트에. 근데 아무도 안 거들어주면 나 혼자 주장하는 거잖아. 우리 주장은 우리만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추경 심사는 하자는 입장이에요. 국민의당 네, 같은 네, 경우에. 네, 네. 그러면 추경 심사는 해야지. 대안 만들어 오세요. 네. 같이 논의하자는 건 논의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거들어줘야지 이게 같이 끌고 가지는 힘이 있는데 그럴 때 그냥 가만히 있어. 근데 밖에서 물어보면 우리 심사는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조금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 네. 우리가 국민의당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예를 들면 또 이야기를 뭐 이런 거는 위원장 국민의당 예를 들면 오늘 논의됐던 것 중에 뭐 발표문에 발표는 못했습니다만 인사청문 기준 잡는 거에서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네. 그걸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소위원장 누구를 임명할 거냐 어느 정당이 할 거냐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당이 하고 싶죠. 근데 국민의당이 하겠다 우리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말이죠. 좋다 그럼 하시라 뭐 그런 걸 양보한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그러면 그런 부분에 또 본인들이 오케이 소위원장 우리가 할게. 그럼 새로운 인사청문 기준 만들자 우리가 객관적으로 만들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좋습니다. 우리도 그럼 그런 정도는 양보하겠습니다. 이렇게 양보가 갔으면 또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좀 끌고 들어와주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섞여서 뭘 하는데 딱 그런 상황 가면 나는 뭐 근데 이제 국민의당이 이제 호남 민심 앞에서와 실제 국회 상황에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뭐 매체가 많이 없었을 때는 국민들이 그냥 속아 넘어가지만 지금은 뭐 이게 실시간으로 다 방송에 나오고 많은 보도가 나오는데 그거 정말 그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다 모르신다고 봐요. 많은 언론 매체가 있어도 다 모르신다고 봐요. 아니 근데 지금 방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다면 즉 저희는 추경에 대해서 심사하자는 입장입니다. 네. 근데 들어와서 비공개 논의에서는 전혀 도와주지 않고 이거는 사실 국민분들이 아시기 어렵죠. 오늘 이제 우리 방송을 통해서 이제 다 아시게 되겠지. 네. 그럼 본인들이 추경은 심사합시다. 예를 들면 우리 당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럼 민주당도 하자는 입장이고 네. 국민의당도 하자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아니 한국당도 말이야 들어와서 하셔야지 할 거는 이렇게 좀 중재적인 입장이라고 할까요? 적어도 알겠어. 여당이 아니더라도 중재적인 입장에서 편들어줄 건 편들어줄 거 또 뭘 할 거야? 그 여당을 공격할 건 공격하시면 말이 되는데 본인들이 필요한 건 다 이야기하고 여당이 뭐 하자는 거는 약간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굉장히 여당으로서는 1대3 싸움이니까 그리고 중립표로 싹 돌아서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면 어렵죠 저희가 참. 그러니까 준여당이라는 평가와 더불어민주당의 이중대라는 평가. 근데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게 국민의당이니까 사실 좀 서사하기가 굉장히 어렵긴 어렵지. 네? 뭐 그래도 바깥에서 얘기를 A라고 했으면 안에서 진짜 협의를 할 때도 A 입장을 고수해 당연한 거죠. 주셔야 진짜 A인 거죠. 네, 네. 근데 바깥에서는 A라고 얘기해놓고 안에 들어와서는 B로 가는 거 그대로 보고 있으면 이건 A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사실이 이제 국민들이 금방 이제 그런 사실을 다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바른정당의 스탠스는 어때요? 바른정당이 저희가 생각할 땐 정말 이 바른정당 맞아요, 말 그대로. 대화 가능한 마지막 정당인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이렇게 나 오늘만 이렇게 표현할게요. 네, 네. 원내대변인으로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냥 국회의원으로서 그냥 대화 가능한 마지막 선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그 자유한국당은 대화가 너무 어려워.
네. 근데 바른정당은 그래도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추경 같은 경우에는 국가재정법상에 맞지 않다. 네, 이런 네. 주장을 하시면서 그럼 이 기준을 바꾸자 아예. 네. 이게 바른정당 논의를 끌고 가는 방식이에요. 뭐 아시겠습니다만 주호영 대표가 또 판사 출신이고 이러니까 네, 네, 네. 뭐 그거 뭐 논의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이걸 또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받는 줄 아세요? 어떻게 받아요? 자유한국당이 그걸 어떻게 받냐면 그러면 국가재정법의 새로운 버전을 만들어 갖고 오면 추경을 통과시켜 주겠다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강 대변인님 이렇게 하고 연락이 와요. 기자가. 그럼 무슨 말이냐면 국가재정법을 통과시키면 또 딜레이 되잖아요. 네. 그걸 바꿔갖고 우리 보고 만들어갖고 갖고 오라는 거야. 우린 시급해갖고 이걸 빨리 통과시켜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답변을 일단 통과시켜주고 그 논의는 또 합시다. 그러면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일자리 추경 기억 안 나세요? 다 했잖아요. 다 했죠. 네. 다 했는데 우리가 100번 양보하겠다 이거야. 100번 양보해서 그러면 추경은 통과시켜주고 이번에 급하니까 그리고 이번 정부도 일할 수 있게는 해주셔야 되니까 네, 박근혜 정부의 재정 상태를 끌고 가면서 우리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추경은 좀 통과시켜주고 그 논의도 하자 이거야 저희가. 근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야. 또 이거 같이 와서 해달라고 하니까 이게 참 난감합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의 그 추경은 사실 우리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굉장히 그 추경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 많지만 실제로 국민들이 굉장히 기대하고 있거든요. 네. 네, 경찰관, 그리고 소방관, 우체부, 또 청년들. 그래서 사실 많은 국민들이 이번 추경은 빠른 시에 통과돼서 정말 일자리 고용 창출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많은데 최근 국민들 여론을 또 이렇게 잘 추이를 보면은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그 자유한국당이 너무 끌려다닌다. 이제는 좀 강경한 입장으로 좀 전환해야 되는 거 아닌가 또 이런 여론도 많아요. 우리 박주민 의원님 그런 얘기 저도 정말 많이 많이 듣거든요. 들으시죠? 네. 근데 이제 답답한 거죠. 의회 내에서 강경한 입장으로 이제 여당이 돌아서도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 저쪽에서 지금 엄청나게 받고 싶어하는 법안이 있다거나 네. 또는 저쪽에서 핵심적으로 미는 사업이 있어서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저희가 배려해주거나 이런 식이 돼야 거래들을 하고 아니면은 뭐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저쪽은 뭐 그런 거 전혀 없이 거절, 반대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네. 사실 쓸 수 있는 카드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원래 좀 강성이죠, 우리. 저 강씨죠. 네. 성이 강해요. 감성. 성이 강해요. 그냥 성질대로 해, 그냥. 나 성질대로. 성질대로 해. 진짜. 아우, 나 진짜 오늘 이런 것 같아요. 네. 집주인이잖아요. 나라를 운영하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정말 승질 같아서는 정말 네, 네. 몇 번을 그냥 진짜 어떻게 하고 싶은데 네.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 우리 박주민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결국은 파행으로 안 만들려면 네. 모든 합의를 끌어내려면 최대한 우리가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어떤 답답함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얼마 전까지 야당하던 눈으로 자분자분 다 할 수 있다고. 좀 이것도 말이 안 되고 이것도 말이 안 된다고 다 설명해 줄 수 있는 상대인데 그래도 저 사람이 같이 서명은 해야지 이게 합의문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야 뭔가가 돌아가고 그래야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뭔가를 할 수 있으니까 저희로서도 참 답답합니다. 근데 오늘 의총에서 우은식 원내대표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앞으로는 조금 강경 대응으로 좀 접근하겠다는 발언을 좀 전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우리 지도부의 의지는 네. 강경 대응 표현보다도 이제는 이게 한 달 지나니까 우리도 이제 이 여당 돼서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이제 분리 대응해야 되겠다. 분리 대응.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분리 대응하는 게 맞죠. 전략적 대응. 그러니까 분리 대응. 그러니까 뭐 강경 대응이란 표현하면 또 이제 이게 강대강 구조로밖에 안 되는 네, 거야. 네, 그러니까 네. 분리 대응을 해서 이거 아까 예를 들면 우리가 국민의당 이야기했잖아요. 적극적으로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좀 딱 땡길 건 좀 땡기고 그리고 안 되는 건 지탄할 건 딱 지탄하는 그 어떤 분리 대응의 모습을 좀 가면서 국민들의 더 많은 여론들을 얻어내는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정말 진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계속 똑같은 이야기 할 수도 있는데 대한민국이 새롭게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국회는 박근혜 정부를 끌고 가고 있는 주도 세력이 3분의 1 이상.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새롭게 바뀌어가는데 국회가 안 바뀌고 있는 거지, 국회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바뀌기 위해서 국회를 이제 바꿔야죠. 이제 또 바꿔야 되는 순서까지 와 있다. 네. 이제 이런 생각까지 와 있다. 좀 국민만 바라보고 가면 결국은 우리가 지금 바꾸려 하는 이 세상 만들 수 있다고 보고요. 박주민 의원님 오늘 그 네. 법사위에서 네네.
그 자진 사퇴한 그 안경원 전 후보자의 아들 네. 문제를 가지고 야당 의원들이 서울대와 서울시 교육청에 대한 감사 요구 안건을 상정하려다가 약간의 충돌이 있었습니까? 뭐 사실은 갑자기 이제 전에 이제 논의와 사전의 조율, 뭐 보통 안건 관련돼서는 간사들 간에 그 논의를 하잖아요, 사전에. 네. 그거 없이 이제 갑자기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서 그 안건을 좀 상정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네. 가장 먼저 박지원 전 대표님이 나가시더라고요. 그냥 나가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뭐 저희 민주당 다 나갔죠. 그러면 그렇게 뭐 고성이 오고 가고 그냥 그러지 나갔어요. 들을 필요 없다. 예, 나가면서 저희들이 했던 말이, 아유, 신라시대 일도 좀 다시 파헤치시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나갔어요. 아니, 오늘 본회의에서도 그 5분 발언에서 자유한국당 몇 분 의원들은 뭐 문제 제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설득력 없는 이야기. 예. 오히려 그런 이야기 할 때 자기들의 반성이 먼저 좀, 우선돼야 되는데, 자기들 반성 얘기는 정말 이럴 때 쓰는 말이 이제 후한무치. 네? 좀 너무 번번해. 너무 번번한 분들이 많으세요. 그 검찰 개혁을 진행한 데 있어서도 그 법사위 야당 의원들의 발목 잡기가 좀 더 심해질 수도 있죠. 뭐 아무래도 이제 법안이 다 법사위로 오잖아요. 네. 근데 여전히 김진태 의원을 비롯한 그 의원님들이 그대로 계시고. 네. 그래서 아마 굉장히 곳곳에서 뭐 추경뿐만 아니라 법안 관련돼서도 위한 반대를 많이 하실 거로 보여집니다. 예. 근데 검찰개혁, 사실 이 문재인 정부에서 반드시 검찰개혁 해내야 되는데, 네. 그 저항이 지금 그 검찰 내부에서도 상당히 저항이 있다고 봐야죠. 글쎄, 아직까지 정확한 전모가 드러나지 않아서, 네. 뭐, 그렇다, 뭐,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는 어려운데, 의혹이 가는 부분들은 좀 있어요. 있죠. 예. 그러니까 우선 우리 법무부 장관 빨리 이제 임명되고, 검찰총장 임명되면 조금 이제, 질서가 정리가 되겠죠. 네, 그럼요. 네. 원래 이제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검사장들을 임명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개혁적인 성향 그리고 의지가 있는 분으로 딱 앉으면 네. 그분을 중심으로 인사가 진행이 될 겁니다. 네. 이거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뭐, 저 막말한 서울시당 위원장 아예 논외로 빼놓고 이야기할게요. 그리고 곧 대통령 그만두실 것 같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홍준표 전 후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까지 표현한 거 아닙니까? 주사파당, 주사파 정권. 네. 운동권 주사파 정권이라고까지 표현하는 저 국가모독죄에 왜 안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KBS 토론 가서 그 말했어요. 국가 원수 모독하시는 거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무슨 협치하는 겁니까? 이렇게 KBS 생방송에서까지 이야기했는데 정말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우리는 협치의 대상으로 인정해야 되느냐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박주민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난해만 해도 우리 초선 달고 첫 번째 국정감사 그때 당시 새누리당에서 그 K스포츠 재단이랑 그 미르재단 그 부정과 비리를 막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보이콧하면서 맞아요. 국정감사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우병우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검찰은 계속 최순실과 박근혜를 보호해왔고 네. 정말 그게 엊그저께까지 그렇게 해왔던 그 부역 세력이 과연 우리의 협치의 대상인 자유한국당의 목표는 뭐 국민의 삶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문재인 정부의 발목만 잡겠다 뭐 그런 식으로 좀 풀이되거든요. 자유한국당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우리 강훈식 의원님 따끔한 일침. 어제 운영위에서 문자 주고받는 거 봤잖아요. 네. 오늘은 조국 조지는 날. 조지는 날. 이게 뭐예요? 이게 뭐 안건도 없이 그냥 조국 조지는 날. 네. 뭐 닭 잡는 날이야? 네? 그 말도 조지는 날이 또 뭐예요? 네. 아이고 참 진짜 진짜. 이게 이런데 그 사람들하고 또 협치를 해야 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 이 정말 협치의 대상으로 인정해줘야 되느냐. 저는 정말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제가 지금 네. 이 문자를 보고 있는데, 자, 이 와중에 또 국민의당 우리를 또 조롱하네. 네. 그, 김유정 대변인이, 네. 민주당은 울지 말고 정치력을 보여라.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 겉으로는 우리 자기네들이 도와주는 것처럼 네, 하고 네. 안에서는 실제로 안 도와주는데 그걸 국민들이 모르니까 우리가 도와주는데도 못한다. 못하니까 뭐 예를 너 들면 그런 바보다 이 이야기야. 얘기 아니에요. 네,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게 여당이 운영위원장을 잘 내려놓는 게 순리라고 생각한다. 왜? 여당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부조직법 협상하면서 20대 원구성하면서
정보위, 운영위 이런 준 거 아닙니까?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중요한 정보가 있는 공간이라든지 국회 운영이라든지. 근데 그거 탄핵은 됐지만 국회는 그냥 임기대로 해야겠다 이거예요, 지금. 그럼 아무 촛불의 의미나 국민의 그런 목소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영이 안 된 국회의 모습, 그리고 그 국회 시스템에서 한 발짝도 안 나가겠다니까 엊그저께죠. 이 방송이 언제 나간지 모르겠습니다만 엊그저께 운영에 가서 우리가 언성 높이고 싸운 것도 간사 간에 합의도 안 하고 간사가 없어요. 왜 없는 줄 아세요?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추대한 적이 없어요. 새로 뽑았잖아요. 박홍근 네네, 수석 네네, 그리고 이현주 수석 새로 뽑았는데 이거 합의된 과정도 없어요. 네. 국회법을 어겨가면서 그냥 직권상정해서 자기네들이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정권교체 그리고 촛불의 의미 이것들을 좀 용납하고 납득한다면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 일각에서 정말 어떤 네티즌이 말하는 것처럼 대순불복인 거죠.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제주도에 가가지고 곧 그만두실 것 같다. 인가 저는 정말 깊게 한번 고민하고 있어요, 최근에요. 협치 대상으로 인정해야 합니까? 박주민 의원님? 근데 안타까운 게 또 의석을 100석 가지고 계시죠. 네. 이제 그 힘으로 사실 여러 가지 어떤 평가라든지 지탄, 네. 비난 이런 것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이 원하는 바를 계속 하고 계신 건데, 참 답답합니다. 이번 우리가 이제 9월쯤에 이제 또 국정감사 있잖아요. 네. 국정감사 때 아무래도 그 우리가 아직도 못 파헤친 그 부역 세력에 대한 그 실태 상황 관련, 그러니까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은 자료 요청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국정감사 때까지는 우리가 여당 의원으로보다는 그 당시에 그 적폐 세력에 대한 모든 그 상황을 낱낱이 국민에게 공개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 제가 오늘도 그 토론에서 그런 이야기 했는데 그 한나라당이 통과시켜준, 죄송합니다. 또 한나라당이라네. 한나라당. 새누리당도 아니고 그 전에는 아니, 진짜 좋은 저는 뭐 행태가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름만 바꿨어. 네. 이게 참 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또 이렇게 필요하면 또 싹 빠져가지고 객관적인 것처럼 본인들이 추경도 동의해주고 뭐 총리 인사청문회도 동의해준 거 아니냐, 총리 통과도 시켜준 거 아니냐. 이 본인의 공으로 이렇게 좀 이걸 치환하려고 하면서. 근데 국정운영이 그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정말 국민의당이 참 제가 오늘 꼭 참겠습니다. 꼭 참겠습니다. 예. 진짜 자유한국당 박근혜 전 대통령 즉 탄핵된 대통령을 배출하고 네. 탄핵될 지경까지 올 때까지 전혀 제어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기에 도움을 주고 네. 정권을 뒷받침했던 그런 분들이 왜 최소한의 자기 반성도 없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거든요. 탄핵전이라는 근거를 제가 몇 가지 좀 추가 좀 말씀드리면, 자, 대통령이 탄핵됐죠. 자, 운영위원장 누가 한 겁니까? 정부 여당이 한 겁니다. 네. 보통은 순리는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대통령을 잘못 보필했고 여당으로서 이런 책임이, 의회에서도 이런 책임을 지겠다라는 의미로 운영위원장 자리를 내려놓겠다. 이게 사실 순리입니다. 국민들의 촛불을 무서워한다면 우리 과거 정부